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자, 오늘은 10년 전 동영상 성능 하나만으로 당대 최고의 풀프레임 카메라들을 씹어먹던 초소형 카메라의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캐논 5D 마크3, 니콘 D800, 소니 알파 99를 동영상 성능 이 하나만으로 씹어먹던 초소형 카메라 뭘까요? 바로 파나소닉 GH2와 GH3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대 최고의 동영상 머신이었던 파나소닉 GH2, GH3입니다. 오늘 백투더 카메라 2편에서는 이 작은 카메라들이 당시에 얼마나 미친 괴물이었는지 전율하게 될 거예요. 우선 GH2와 GH3를 봐주세요. 지금 보면 정말 작고 초라합니다. 거기에 센서도 풀프레임이나 1.5 크롭도 아닌 코딱지만한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예요. 하지만 당시에 파나소닉 GH2와 GH3 같은 경우는 자동차로 비교하자면 그야말로 F1 머신이었습니다. 외형은 F1 머신처럼 작고 가볍지만 카메라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마포 센서는 그야말로 괴물 중에 괴물이었어요. 먼저 이 작은 괴물들이 당시에 얼마나 미친 카메라였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동시대에 출시한 풀프레임 카메라인 소니 알파 99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알파 99와 칼자이즈 2470 렌즈로 촬영한 영상이에요. 그리고 파나소닉 GH3와 번들 렌즈인 1260 렌즈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어때요? 놀랍죠? 지금 봐도 GH3의 풀 HD 이미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풀프레임 카메라인 알파 99와 비교해 볼게요. 확대해 볼게요. 네, 그냥 미친 거죠. 여러분, 미쳤죠? 파나소닉 GH2와 GH3 같은 경우는 동영상 성능 하나만큼은 동시대에 출시한 모든 1.5 크롭 또 풀프레임 카메라들을 그야말로 압살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있는 GH2 같은 경우는 세월의 흔적 때문에 작동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보셨던 파나소닉 GH3와 거의 동등한 동영상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후속작인 GH3보다 훨씬 더 고품질의 동영상 촬영도 가능했어요.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GH2와 GH3가 왜 이렇게 동영상 화질이 좋냐? 그 이유는 동영상 저장 방식 때문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DSLR들은 라인 스키핑이란 동영상 저장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GH2와 GH3 같은 경우는 픽셀 비닝이란 동영상 저장 방식을 사용했는데 라인 스키핑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와 색 정보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H2와 GH3가 타사의 1.5 크롭 풀프레임 카메라보다 압도적인 동영상 퀄리티를 자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카메라를 처음 구매하던 또 아무것도 모르던 10년 전에는 무조건 풀프레임 카메라가 사진과 영상에서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풀프레임 알파 99, 칼자이즈 2470, 와 최고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보면 안 될 걸 봐버렸는데 SLR 클럽이라는 사이트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화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도저히 소니 알파 99, 니콘 D800, 캐논 5D 마크3로는 구현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화질이었죠. 그래서 댓글 달았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카메라를 촬영했냐? 그랬더니 뭐 파나소닉 GH2? 뭐 그런 카메라를 촬영했다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더니 아니 이렇게 코딱지만한 카메라가 나오는 거예요. 황당했죠. 그때 제 심정이 어땠냐면은 이겁니다. 이거 왜 샀지? 그뿐만 아니라 GH2는 핵펌까지 가능했어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데 당시에 GH2 같은 경우는 개인이 카메라에 소프트웨어를 개조해 즉 핵펌을 추가해 카메라의 선예도와 비트레이트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속작인 GH3가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H2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자, 이번에는 이 작은 괴물들과 현존 최고의 풀프레임 머신과의 비교입니다. 바로 현재 저의 메인 카메라인 파나소닉 S5입니다. S5는 풀프레임 그리고 422 10비트 14스텝의 오리지널 브이로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파나소닉 S5의 풀 HD 422 10비트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 다음 파나소닉 GH3예요. 어때요? 풀 HD 같은 경우는 10년 가까이 된 마포 센서와 현역 풀프레임 카메라가 큰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확대해 볼게요.
놀랍죠? 그럼 이 작은 괴물들을 S5의 4K와 비교하면 어떤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리 GH2와 GH3가 괴물이라고 해도 파나소닉 S5의 4K와는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년 가까이 된 작은 카메라들이 현존 최고의 풀프레임 동영상 머신과 풀 HD를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면 GH2와 GH3가 단순히 동영상 선에도만 좋냐? 아니죠. GH2와 GH3 같은 경우는 동시대 풀프레임 카메라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다양한 동영상 특화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이거죠. 스위블 디스플레이입니다. 파나소닉 GH 시리즈는 GH1 때부터 2, 3 모두 동영상에 특화된 이 스위블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파나소닉 GH 시리즈는 GH1 때부터 2, 3 모두 동영상 오토포커스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충격인데 당시에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던 소니 알파 99는 풀프레임 카메라 최초로 동영상 오토포커스가 가능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렌즈에 따라 AF 성능이 너무 들쑥날쑥했어요. 그런 반면 파나소닉은 어떤 렌즈를 장착해도 부드러운 동영상 오토포커스가 가능했습니다. 보세요. 파나소닉 GH3의 AF 성능입니다. 현재 유상차 AF와 비교하면 조금 아쉬운 콘트라스트 AF지만 당시 이렇게 부드럽고 정교한 AF는 그야말로 기적이었어요. 자, 이렇게 GH2, GH3 같은 경우는 동영상 성능 하나만큼은 정말 동시대 모든 카메라들을 압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괴물들이 정말 어쩔 수 없는 문제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고감도 노이즈 성능이었어요. 이 부분은 파나소닉 GH 시리즈 하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문제인데 GH2와 GH3가 아무리 동영상 선이도가 좋고 또 동영상 오토포커스가 좋았다 하더라도 야간이나 빛이 적은 실내에서는 노이즈가 심했습니다. 고감도 노이즈 성능은 센서의 한계 때문에 정말 꽝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GH2와 GH3를 야간 빛이 적은 실내에선 조명 그리고 마포 센서의 희망인 보이그랜더 녹턴 렌즈를 애용했습니다. 보이그랜더 녹턴 시리즈는 마포 센서의 희망으로 조리개 값이 무려 f0.95입니다. 보이그랜더 녹턴 시리즈는 수동입니다. 거기에 무게도 마포치고는 존나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리개 값이 f0.95다 보니까 고감도, 노이즈 성능이 부족한 GH2, GH3에는 그야말로 담비와도 같은 렌즈였습니다. 저도 정말 애용했고 그 중에서도 17.5가 최고의 녹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백투더 카메라 그 두 번째 시간인 10년 전 최고의 동영상 머신 파나소닉 GH2와 GH3의 리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했고 특히 칼사이즈 컴팩트 프라임 시네마 렌즈나 보이그랜드 녹턴 시리즈를 즐겨 사용했던 카메라들이에요. 한번 제가 사용했던 카메라를 되짚어 봤어요. 최초 소니 알파 99, 그 다음 파나소닉 GH3, 4K GH4, 그리고 잠시 국산 어떤 미친 카메라를 사용하다 현재는 다시 파나소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백투더 카메라 그 두 번째 시간인 파나소닉 GH2, GH3의 리뷰는 여기까지며 다음에도 더욱더 재밌는 추억의 카메라 리뷰로 돌아올 테니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